잘못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나요? 아니면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기회는 항상 당신 바로 앞에 있나요? 어쩌면 문제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수록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온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최고의 사람들만 당신에게 끌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화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우리 삶을 이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우리 자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 융이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심리체계는 개인의 내면 세계의 변화가 외부 세계의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탐구는 타인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소음 속에서 쉽게 잊히는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 사랑, 수용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자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가 외부에서 온다고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칼 융의 자기 성찰적 관점이 작용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 놓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름다워야 하거나 강해 보여야 한다는 기대를 받으며 조화로워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어느 날 침묵을 지키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실수를 하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버림받으면 불완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오해의 뿌리에는 자신의 내적 가치를 망각한 마음이 있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내면을 보지 않는 자는 외부의 혼돈만 본다. 내면의 가치는 외부의 인정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와 외모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사회적 가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일 때조차도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가치한 관계 또한 삶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무의식은 자신이 아는 감정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나쁜 것을 정상화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을 조종하는지 설명하면서 실제로 경고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외부 세계가 당신을 대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지 주의하세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낮은 가치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만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이론은 이를 분명히 뒷받침합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최고의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변화를 영적인 고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봅니다. 자신의 가치가 더 이상 타인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빛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 빛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그 빛을 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오늘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태어납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그 순간 성공해야 한다거나 아름다워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 세계의 신호들이 이러한 순진한 믿음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원치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거나 눈빛이나 말 한마디, 심지어 무관심한 순간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개인의 정신적 구조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지만 이러한 형성이 항상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제한, 그리고 학교 환경에서 배운 역할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대신 인정받을 만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페르소나, 즉 칼 융이 말하는 사회적 가면은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기반으로 합니다. 처음에 이 가면은 거부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면은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잊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상태는 인정받는 상태가 되고 가치는 외부 요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잃기 시작합니다. 가치는 더 이상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쥐어진 상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덜 가치 있는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공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하고 똑똑하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어린 시절 들었던 너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묵시적인 말을 품고 있습니다. 칼 융기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것이 그가 의미한 바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잃었던 어린 시절의 순간들을 억누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순간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들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성인이 되어 관계, 선택, 심지어 우리의 바디 랭귀지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개인의 이야기에는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리운 사랑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이러한 순환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패턴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때때로 우리 자신의 무가치감은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부모, 그리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의 치료 과정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억압되었던 것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판단 없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개인은 자신의 내적 가치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구축이 아니라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가치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고 단지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존재 방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더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자리는 당신 내면에 고요하지만 현명한 지점입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가려지고 침묵당하고 심지어 수치심까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치유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화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잃었던 곳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하고 진정한 모습도 그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표면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의식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진짜 마음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칼 융은 모든 사람이 내면의 보편적인 영적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원형 archetype이라고 부릅니다. 영웅, 그림자, 현자, 모신의 희생자, 이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 조용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보편적인 패턴은 우리의 결정, 관계,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가 아닌지 깨닫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타인의 원형에 동일시되어 자신의 본질과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개인화 과정에서 페르소나와 처음으로 동일시됩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자신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 놓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가면은 진정한 자아를 감춥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내면의 반항적인 면을 억누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굳건히 서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모든 억압된 면, 즉 질투, 분노, 부족함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재력, 열정, 그리고 창의력 또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에게 속하지만 당신이 거부하는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에 맞서는 것은 정신적 이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과거에 왜 특정한 선택을 했는지, 왜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왜 특정 관계에서 항상 같은 역할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칼 융의 치료적 이해가 작용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부분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화해해야 합니다. 좋은 면뿐만 아니라 억압되고 무시되는 모든 면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단점을 보고 결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단순히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 실수, 그리고 당신이 넘어졌던 순간들 역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원형에 맞서는 것은 과거와 마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배운 피해자 의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안의 전사가 수년간 억압되어 왔고 이제는 수동적인 태도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깨달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 칼 융이 말하는 자기를 만나는 것은 내면의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해방이기도 합니다. 원형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원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통달 상태는 외부 세계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유사한 순환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환을 이끄는 무의식적인 힘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형태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알고 각각의 내면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자기애입니다. 이 사랑은 가면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혼의 성장은 대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립은 당신을 자신의 중심에 조금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만의 이야기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우주가 구체적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들로 엮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연결들은 그가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동시성은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의미 측면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버림받을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에 의해 형성된 당신의 행동은 상대방을 실제로 밀어낼 것입니다. 칼 융의 정신역동 이론은 개인의 잠재의식 속 패턴이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합니다.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지니고 있는 모든 믿음은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이끄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 억누르는 것, 믿는 것 등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산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에너지는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에너지와 다릅니다. 전자에서는 중심이 형성됩니다. 차분하고 명확하며 매력적인 중심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누구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성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주파수 조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사랑뿐 아니라 의식적인 사랑에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인정을 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결핍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결핍 상태는 결핍을 주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하며 동시에 에너지가 정화되어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당신이 억누른 감정, 즉 분노, 질투, 수치심은 드러나고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이 오염된 에너지는 외부 세계에 당신을 파괴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가치함 대신 연민을, 두려움 대신 신뢰를, 죄책감 대신 수용을 발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환경 또한 변화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 변화를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모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사건을 피해자 의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나일까? 라고 묻는 대신 내 에너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내면에 있습니다. 칼 융이 개성화 과정에서 강조했듯이 모든 위기는 당신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거절은
당신이 자존감과 다시 연결될 기회입니다. 빛은 당신이 부서진 곳에서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과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자각으로 미래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뿐만 아니라 믿는 것에 의해서도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을 확신시켜줄 사건들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멈춰 서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말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주변의 모든 균형을 깨뜨립니다.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들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옳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 철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환경, 관계, 심지어 세대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높은 진동은 퍼져나가면서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내면의 갈등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든 세상은 당신에게 되돌려 줍니다. 칼 융의 심리학 저서에서 가장 용감한 호소는 개인에게 자신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은 사실 매우 무거운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역할, 그리고 친구들의 암묵적인 규칙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영적인 혁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혁명이 그렇듯 이 혁명은 처우에는 충격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재건을 가져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사람이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실함은 처음에는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당신의 옛 동료들은 당신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에 의문을 품고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막 자기답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어떤 관계는 손상되고 어떤 길은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답게 사는 것의 대가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자신만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군중 속에서 과감하게 눈에 띄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답게 사는 첫 단계는 죄책감이 뒤섞인 자유로움입니다. 낡은 습관, 자동적인 예라고 말하는 습관, 그리고 사과 반사적인 행동은 한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마치 살았던 곳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영적인 문턱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내면적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온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되려면 이러한 학습된 패턴을 깨야 합니다. 칼 융은 사람은 자신에게 정직할 때만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함은 자신의 미덕뿐 아니라 어두운 면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또한 거짓된 겸손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강점을 숨기지 않고 밝은 면을 숨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흔히 조화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억압된 자아의 짐을 깊숙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관계 대신 더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말은 줄이고 감정은 더 많이 느낍니다. 군중은 의미 있는 침묵으로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선택이 당신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했던 외로움은 내면의 자유로 변합니다.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면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 또한 그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며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짜 자아로 존재하지 않고 진정한 정체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함에 따라 당신의 매력 영역 또한 변했습니다. 칼융의 개성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변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균형과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침묵의 승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의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공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혼자가 되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데 드는 대가는 크지만 그 보상은 삶 전체를 재건할 만큼 깊습니다. 삶의 흐름은 실제로 우리 내면의 흐름과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칼융의 심층 심리학은 개인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는 단순히 감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에너지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갈지가 결정됩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는 삶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은 먼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당신이 아닌 당신 자신을 만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무시했던 곳에서 당신은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침묵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균형, 호혜성, 그리고 연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만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존중받고 영적으로 보답받기를 원합니다. 칼융이 이해한 개인의 변화는 집단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변하면 주변 환경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 주파수에서 진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구축되었습니다. 삶이 주는 것들을 더 이상 우연이나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 맑아지면서 선택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영역으로 향합니다.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환경에서 주저없이 떠납니다. 더 이상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삶과 함께 흘러가기를 선택합니다. 마치 강물이 제자리에서 흐르듯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게 흐르는 삶은 자연스러움과 의식이 만나는 곳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며 과거로 물러섰던 순간들은 나도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화해했기에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고 더 이상 그것을 적이 아닌 안내자로 여깁니다. 칼융의 그림자 원형에 맞서는 사람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소유하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이러한 온전함이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존재하고 이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이 추구했던 인정은 더 이상 당신 내면에 메아리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목격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고, 인내, 저항을 보는 첫 번째 눈이 이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이 내면의 평화에서 자랍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폭풍이 불어닥쳐도 당신은 중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삶의 방식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고통, 대립, 외로움, 그리고 좌절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칼 융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인 자아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믿음이 아닌 자존감으로 엮인 운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 내면의 시선으로 빚어지는 삶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의 어떤 부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어떤 부분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적어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글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 당신의 선택, 거절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반영입니다. 칼 융기 말했듯이 당신이 의식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운명이 당신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이제 이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